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양도소득세, 그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집에 한 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과세 해주는 아주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고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케이스별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자, 제일 먼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과세는요, 말 그대로 세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금을 아예 거두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인데요. 일단 2년 이상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과세, 세금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을 했다. 이때는 2년 이상 보유 and 2년 이상 거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거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외적인 걸 계속 볼 겁니다. 자, 가시죠. 그런데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라고 말을 하죠. 즉 세대가 한 개 있는데 집이 한 채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요, 부부일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부인 같이 서울에 살다가 남편이 세종시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서울에 그대로 살고 있고요. 남편은 세종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원룸을 빌려가지고 세대를 구성을 해버립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은 2세대가 되죠. 2세대 1주택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부부는 무조건 1세대로 본다. 따라서 부부는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1세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부부는 떨어져도 무조건 1세대다. 자, 그 다음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뭐였습니까? 2년 이상 보유할 것.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할 것. 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특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별로 쭉 갑니다. 케이스별로 가야 되는데요. 1세대 1주택 특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만약 이 집을 팔았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안 되죠? 1세대 2주택인데 요 주택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줄게.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를 팔았다? 그런데 그 한 채도 1주택으로 봐줘서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 해줄게. 자,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거주 이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사를 가는 거죠. 내가 여기 살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 전체가 이사를 가겠죠. 그러면 이 집은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집을 팔겠죠. 그러면은 1주택, 1주택, 2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요 주택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요 주택이 만약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은 요거 과세 줄게. 자, 그런데요, 종일 신삼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종일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삼 종전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그걸 충족했다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줄게. 이게 바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됐죠? 자, 첫 번째, 여기 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상속주택입니다. 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주택을 남겼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 아들한테 이제 상속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 주택이 아들 주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들도 자기 명의의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주택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상속주택이 한 채 생겼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죠. 그런데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하라. 일반 주택을 양도하라. 요 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하라.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해 줄게. 따라서 요 주택이 일반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실거주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은 요 주택은 비과세를 해줄게. 이게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요 두 개 중에서 상속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럼 요 주택 비과세 해줄게. 이게 상속주택. 자, 그런데 증여주택이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아빠가 말이죠. 살아있을 때 아들한테 집을 갖다가 증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도 있고 증여받은 주택도 있고 1세대 2주택이 되죠. 이럴 때도 똑같이 그러면은 이 주택을 팔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것이냐? 자,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증여는 안 됩니다. 상속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증여를 했다, 증여를 받았다. 요 경우에도 일반 주택을 팔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해준다. 틀린 말. 자, 그다음 경우. 세 번째 케이스 동거복량입니다. 자, 요거는요. 효도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효도가 정말 중요하죠.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직계존속, 다시 말해서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그리고 배우자 부인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직계존속, 부인의 엄마 아빠니까 장인 장모까지도 다 됩니다. 자, 어쨌든 합가를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 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요 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들의 엄마 아빠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60세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겠죠. 두 사람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틀린 말. 직계존속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 자, 세대를 합칩니다. 세대를 합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칩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입니다. 세대를 합쳤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두 채가 생겼네? 그러면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필요 없죠? 그래서 한 채를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동거복량은 효도입니다. 효도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줍니다. 10년 이내에 요 두 개 중에서 집을 한 채 팔아라. 그런데 아무거나 팔아라. 아무 주택이나 상관없어요. 아들 집을 팔든 부모님 집을 팔든 어쨌든 아무거나 팔아라. 그러면은 그걸 1주택으로 봐줄게. 엄마 아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걸 1주택으로 봐줄게.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할 것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했다. 그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도 충족해야 되죠.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줄게. 이게 동거복량 세대 합가의 특례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직계존속이 키워드. 60세 이상일 건 어느 한쪽만 60세 이상이면 오케이.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0년,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10년 이내에 팔아라.
어느 주택 아무거나 팔아라. 아무거나 팔아라. 자, 여기까지 키워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 네 번째는 결혼입니다. 혼인에 의한 특례입니다. 자, 남편이 주택이 있습니다. 부인도 주택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커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제 합치겠죠? 그럼 한 채는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부인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기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혼인을 했습니다. 두 채 필요 없죠. 한 채 팔아야겠죠. 자, 몇 년 안에 팔면 되겠습니까? 이건 5년 안이랍니다. 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동거복량은 효도 차원에서 최장 10년이지만은 혼인은 조금 짧게 절반 5년입니다. 5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느 주택을 팝니까? 아무거나 파세요. 아무거나 파세요. 그러면은 그 주택이 예를 들어서 부인주택을 판다 그러면은 부인주택이 1주택으로 봐줄게. 그럼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예, 그걸 충족했을 때 요 주택은 비과세를 해줄게. 요게 혼인에 의한 특례. 자,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5년 이내 아무 주택이나 팔아라. 자, 그 다음 경우.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채를 팔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케이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집이 두 채 있는 경우예요. 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한 채를 더 샀네. 그러면은 집이 두 채 필요 없죠. 그러면은 요 처음에 있던 요 주택 이걸 갖다가 법에서는요 일반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집을 한 채 더 샀습니다. 1세대 2주택이 돼버렸죠. 그런데 요 주택을 팔았다. 그런데 1주택으로 봐줄게. 이게 바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경우를 보시죠. 자, 일단 부득이한 사유는요,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 남편이 세종시로 발령이 나버렸네. 전근이 됐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 있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자, 아들, 딸이 취학을 한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 딸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요양을 하기 위해서 집을 샀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새로 구입한 주택은 반드시 어디에 있는 주택이다? 그렇죠.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렇죠.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은 안 된다. 수도권은 투기 목적이고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 사유로 새로 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건 가장 짧죠. 아까 동거복량 10년, 혼인 5년,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는 제일 짧아요. 3년 안에 어떤 주택을 팔아라? 원래 있던 주택, 법에서는 일반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이 주택을 1주택으로 봐줄게. 다시 말해서 1주택 특례. 2년 이상 보유할 것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은 그렇죠. 2년 이상 실거주까지 같이 만족하라. 그러면 비과세를 해줄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키워드 요런 키워드 나오고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새로운 집은 반드시 수도권 밖의 주택이고요. 해소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요양을 갔는데 완치가 되었다. 그럼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옛날 있던 일반 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줄게. 이게 바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날짜만 요거 연도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요. 귀농주택입니다. 내가 원래 도시에 주택이 있는데 뭐 도심 생활 귀찮다 때려치우고 영농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또 샀습니다. 2주택자가 되버렸네요. 2주택자. 그런데 요 주택을 팔았을 때 1주택으로 봐줄게. 이게 귀농주택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보시죠. 그렇죠. 자, 도시에 집이 있는데 도시 생활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참에 다 때려치우고 시골로 가서 농사 지을래. 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집을 사야겠죠? 샀습니다. 그러면 2주택자가 돼버렸네. 자, 그럼 이때는요.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라. 요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 원래 있던 주택을 팔아야겠죠. 왜?
귀농을 했으니까 도시주택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주택, 법에서는 일반주택이라고 부르죠. 일반주택을 5년 안에 팔아라. 요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에요. 5년. 자, 그러면은 요 일반주택은 원래 있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실거주.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해줄게. 이게 바로 귀농주택 특례가 되겠습니다. 5년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동거복량은 가장 길다 10년, 혼인은 그 절반 5년, 부득이한 사유는 제일 짧다 3년, 귀농도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농지 천하지대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년입니다. 자, 이 5년 기억하셔야겠죠.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예,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첫 번째 카테고리였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입니까?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팔았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한 채를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뭐냐면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2주택자 아니라 1주택자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유 요건, 거주 요건.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이거 필요 없답니다. 오늘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일 팔았습니다. 그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아주 큰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겠죠.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 이민입니다. 자, 이민이 발생했는데요. 요거는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이민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이민 갈래?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갖다가 다 지킨 이민입니다. 그랬을 때는 1주택이 있는 거 팔아야겠죠? 이민 가는데 한국에 집 필요하겠습니까? 팔아야겠죠? 그럼 보유, 거주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비과세 해줄게. 자, 구체적인 조건 보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참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리겠네요. 요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말을 시험 문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적용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시행령 154조 1항. 자, 2년 이상 보유할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네.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된다.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거 다 필요 없답니다. 다 필요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민을 보겠습니다. 이민은요. 첫째,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고 아들, 딸은 한국에 그대로 거주합니다. No, 안 됩니다. 전원이 출국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그러면은 그 집을 언제 파느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가장 짧은 2년입니다. 지금까지 10년, 5년, 3년 나왔죠? 그런데 2년이 나왔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시험 문제 냅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라. 그러면 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그런데 보유 요건, 거주 요건 다 필요 없다. 하나도 안 본다. 왜? 이민 가는 사람이 어떻게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 거주 필요 없다. 무조건 비과세 해줄게. 이게 이민 비과세 특례가 되겠습니다. 2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대 전원이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보유, 거주 다 필요 없다. 두 번째는요, 출국입니다. 이것도 해외로 나가긴 나가는데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1년 키워드, 1년 키워드. 자, 1년 이상 국외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전원이 또 출국을 합니다. 뭐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했네. 자,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세대 전원이 당연히 출국해야 됩니다. 미국으로 아빠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되면 안 되고요. 자, 그랬을 때 한 채 있는 집, 한 채 있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그런데 언제까지 팔아라? 마찬가지로 2년 이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요 집을 팔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그래서 요게 보유 거주 요건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2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였습니까? 앞 페이지에 뭐였죠?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 키워드. 그런데 2년 안에 팔아라. 2년 안에 팔아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보유 거주 요건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아까 이민하고 이민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해외 나갈 그런 이유 똑같이 보유 거주는 필요 없는데 다만 거주 요건에서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예, 조건이 달라붙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카테고리 3으로 뺐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카테고리도 1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아니에요. 1주택자입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보유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겠다. 다만 거주 요건에 조금 제한을 둘게. 이게 세 번째 카테고리. 자, 그럼 부득이한 사정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취약, 요양, 근무상 형편이죠. 자, 그래서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그런데 보유, 거주 다 필요 없다. 그런데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고 하는 거주 요건에서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 3으로 뺐어요. 아까 취약,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몇 년 안에 팔아야 되죠?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그런데 요거는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거 필요 없고요.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2주택을 팔아라.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과세 해줄게.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 부득이한 사유. 1년 이상 거주입니다. 1년 이상 거주.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입니다. 이것도 보유 거주 따지지 않겠다. 다만 거주 요건에서 제한을 두겠다. 자, 임대주택입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임대주택법이라고 부를게요. 거기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처음에는 내가 세들어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취득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거주한 연후에 이걸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취득한 시점부터 원래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런데 5년 이상만 거주해라. 임차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5년 이상만 거주하면은 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된다. 2년 보유 안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이때는 비과세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다만 5년 이상 거주하라. 5년 이상 거주할 것. 이게 바로 임대주택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전원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아까 임대주택 거기 들어갈 때 전원이 가족 모두 다 거주를 해야 되고요. 5년 이상 반드시 거주하라. 그러면 보유 거주 요건 필요 안 따질게. 그죠? 무조건 비과세를 해줄게. 5년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예. 자, 여기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자,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자, 괄호 안에 숫자를 갖다가 넣어봐라.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보시죠.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 나왔습니다. 혼인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5년. 자, 1세대가 2주택, 그렇죠?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그렇죠? 그러면 154조 1항이 뭡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 여기서 쉽죠? 아주 쉽죠? 5년이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을 1주택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밑에 키워드를 쭉 가세요. 자, 보세요. 뭡니까? 동거복량. 동거복량이죠. 그러면은 자, 몇 세 이상의 직계존속입니까? 60세 이상이죠. 그런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그랬죠. 장인, 장모 포함합니다.
5개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두 사람 다 60세 이상 될 필요 없죠.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다. 그래서 60세. 자, 그래서 세대를 합심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었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주택을 팔아야겠죠. 언제까지?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동거복량은 대단히 중요하다. 10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54조 1항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자, 쉽죠? 자, 그다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2년 이상 보유하라. 2년 이상 보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샀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까지도 해라. 자,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방금.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기.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아까 제일 처음 했죠.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세대를 달리해도 1세대로 본다.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자, 해외 이주법 나오면 무조건 이민, 그리고 2년 안에 팔아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죠.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된다. 자,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1주택이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면은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유, 거주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맞는 말. 자, 그 다음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자, 혼인, 결혼 나왔으면 혼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 나오면은 5년 안에 팔아라.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괄호 열고 보유기간은 4년은요. 보유기간 4년이니까 2년 이상 보유했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 노심초사에서 출제위원이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요 사례가 4년이다 이 말이죠. 네, 어쨌든 맞는 말. 5년 안에 팔면 되는데 보유기간도 4년이니까 당연히 비과세죠. 자, 건축법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가구 주택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퀘스천 마크. 자, 5번. 자, 뭡니까? 임대주택법 나왔습니다. 건설 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그런 1세대는 자, 임차일로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라 그랬죠. 5년만 거주하면은 보유기간 다 필요 없다. 그렇죠. 보유기간 요건을 미충족해도 비과세한다. 오케이, 맞는 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른 게 다 맞으니까 이게 정답이네. 자, 다가구 주택은 말이죠.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거 기억하지 마십시다. 다가구 주택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목적은 뭡니까? 양도세 6문제 중에서 4문제 맞추기 작전. 이런 문제는 이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풀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 들어갈 내용. 자, 몇 년 이런 거 나오겠네요. 자, 영농 목적하면 뭐랬습니까? 5년 안에 팔아라. 5년 안에 팔아라. 귀농주택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다 쓸데없는 말들. 그렇죠. 자,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라. 그럼 비과세 줄게. 5년.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자, 그 다음요.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나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카테고리 1이냐, 카테고리 3이냐. 자, 1인 경우에는 2주택인 경우, 카테고리 3인 경우에는 1주택인 경우. 그죠? 자, 2주택인지 1주택인지 보셔야 돼요.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집이 두 채네. 그럼 카테고리 1입니다. 자,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가장 짧은 3년.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라 그랬죠? 그러면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54조 1항을 적용한다. 그렇죠. 1세대 1주택 특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겠다. 예.
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아무 주택이나 5년 안에 팔아라. 5년 안에. 자, 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뭐 5년, 아유, 이거는 뭐 너무 쉽네. 5년 안에 먼저 팔아라. 그러면은 154조 1항을 적용한다. 그렇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죠. 다음 가시죠. 1세대 1주택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닌 거 골라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 고르시오. 1번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자 키워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년 보유, 2년 거주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자, 그러면은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했으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만족해야 돼요. 5년 보유, 오케이.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 오케이. 그러면 뭡니까? 비과세. 맞죠? 자,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이다. 2년 보유, 2년 거주.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출국했다. 자, 카테고리 뭐죠? 카테고리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 이민을 가기 때문에 이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다 필요 없다. 그죠? 2년 안에만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만 팔면은 무조건 비과세 줄게. 그런데 1년 동안 보유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필요 없는 자료죠. 현혹 자료. 몇 년 안에만 팔면 됩니까? 자,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에 팔았죠? 아니,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출국일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집을 팔았으니까 2년 안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례를 갖다가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풀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요. 보시세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된다는 거 아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했다. 그런데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했다. 자,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입니까? 2주택입니까?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1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아니에요. 그럼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람이 팔아야 된다. 카테고리 3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자, 6개월 동안 거주했죠. 그러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 아니,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아까 카테고리 3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보유 거주기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거주기간만 제한이 있다. 그죠? 마지막에 했던 거 보세요. 취약,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자가 집을 파는데 이때는 1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에서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유 거주 따지지 않겠다. 이겁니다. 맨 첫 번째 카테고리 나왔던 취약, 요양, 근무상 형편, 이때는 1세대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예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렇죠. 3년 안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3년 안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다르다, 그죠? 지금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할 것. 1주택자일 때.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시죠. 자, 보세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 여기서 틀렸네.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과세를 한다. 자, 정답.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1년 동안 보유했죠. 자, 그러면은 1주택자가 1년 보유하면은 비과세 안 되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자, 이 경우 해외로 나가는데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이게 헷갈려요. 자, 요겁니다. 카테고리 두 번째입니다. 이민하고 같은 카테고리예요.
자,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줄게.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보유 거주 안 따질게. 이게 바로 카테고리 2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민, 해외 이민하고 똑같은 그런 카테고리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언제 팔았습니까? 자,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출국했죠. 그럼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1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이유 맞죠? 2년이니까. 따라서 이때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 정신줄 놓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네요. 자, 임대주택 나오면 뭐랬습니까? 5년 이상 거주하라 그랬죠.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가 7년이죠. 거주기간이 7년이죠. 5년 이상 거주하면 되죠. 따라서 7년이니까 오케이 비과세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요게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없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 문제는요. 사실 틀려도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지고 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들 카테고리 1, 2, 3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틀려도 상관없다. 다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카테고리 1, 2, 3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몇 년이냐, 거주 요건, 보유 요건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파트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마지막에 본 그런 식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보고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카테고리 3개가 있다는 거, 그 3개의 특징을 기억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